화이팅! 화이팅! 요즘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잘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맘 못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대로 된 공기청정기를 고르고 활용하는 법을 7가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난리인데 더 심각한 거는 공기청정기로 인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난리죠? 구매 대란? 독일의 어떤 기업이 가습기를 공기청정기로 팔아서 몇 년 전에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어딥니까?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 집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헤파 필터 등급을 확인해야 됩니다. 헤파 필터,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터죠? 그렇죠. 혹시 그 원리 아시나요? 원리라. 원리를 찾아라가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옛날에 책받침 머리에 이렇게 문지르면 머리 올라가는 거 기억하세요? 정전기군요. 정전기입니다. 헤파 필터 등급에 따라서 집진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 등급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H13입니다. 13이요?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건가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헤파 필터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세미 헤파 필터, 헤파 필터, 울파 필터. 울트라 헤파의 줄임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세미 헤파 필터는 20, 11, 12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세미 헤파 필터가 성능이 안 좋은 걸까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름이 세미가 들어간 건요. 강력한 성능은 아니에요. 20은 PM 1.0을 85% 제거해줍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20은 85%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12부터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2요? 네, 12. 12부터는 PM 0.5, PM 0.5를 99.5%를 제거해줍니다. 99.5%는 뭐 오차범위 생각하면 거의 100%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헤파 필터는 정말 대단해요. 더 대단합니까? 네. H13은 PM 0.3. 더 작은 알갱이를? 네. 뉴스에 나오는 PM10 미세먼지죠. PM 2.5 초미세먼지. 네. 그걸 초월해서 PM 0.3. PM 0.3을 99.95%를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E12 혹은 H13 그 정도는 구입해줘야 돼요. 걸을 수 있는 입자의 크기가 약간씩 더 작아지고 집진 능력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울파 필터 궁금하죠? 그쵸, 얼마나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을지. U17 같은 경우에는 PM 0.3을 99.9999995%를 제거해줍니다. 비둘기인 줄 알았네. 9999.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울파 필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지금 아니요, 해외에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집진 능력이 좋은 거가 필요한 곳은 아무래도 공장 같은 곳이 아닐까요? 가정용으로는 헤파 필터 정도로 충분하다 이거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공기청정기 이 인증 마크가 있습니까? 두 번째, CA 인증 마크 확인. CA? CA는 뭐 해주실 말이죠? 한국공기청정기 협회에서 인증한 마크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인증 마크를 줄까요? 본인들이 정한 기준에 합격한 제품들에 주겠죠? 그 그렇죠. 기준이 도대체 뭐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번 집진 효율, 2번 탈취 효율, 3번 소음, 4번 전용 면적, 5번 오존 발생 농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세먼지 제거 못하고 냄새 제거 못하고 소리 엄청 시끄럽고 그리고 면적도 얼마 안 되고 막 오존 발생 엄청 되고 그러면은 이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CA 인증을 받은 공기청정기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PM 2.5가 아니고 PM 0.5, 0.3이에요. 헤파 필터는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죠. 공기청정기가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마크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약간 쉽게 고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 앞에서 설명해주신 복잡한 그런 거 몰라도. 네, 초미세먼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 면적을 체크하십시오. 이건 아까 말씀하신 CA 기준에도 들어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130% 정도는 커야 됩니다.
아, 내가 사용하려는 면적보다 효율이 130%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거실 기준이고요. 그렇죠. 방을 모두 깨끗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CA 아닌가요? 한국소비자보호원. 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니까 괜찮네. 네, 믿을만 하겠죠. 네 번째, 소음 체크하기. 아, CA가 붙어 있어도 소음을 따로 체크해야 할까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시끄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쵸. 시끄러운 걸 가지고서 소리를 낮춰서 사용하면요, 성능이 안 나옵니다. 조용한 거 좋아하셔가지고 소리를 확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공기청정 능력은 없습니다. 좋은 거 사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취침 모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내가 자는 공간을 커버할 수 없는 성능으로 운행이 되면 무슨 소용이죠? 그래서 자, 20dB 시계 초침 소리. 그 정도는 생활에서 별로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엄청 많이 들리는 소리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엄청 그런 건 없죠. 그쵸. 30dB 사람의 말소리. 조근조근하게. 그 정도도 오케이. 40dB 도서관. 도서관이 시끄럽진 않잖아요. 근데 도서관도 뭐 이제 책장을 넘기기도 하고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생활 소음 정도? 네, 생활 소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0dB 조용한 사무실. 조용한 사무실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30dB에서 50dB 사이의 제품을 구입하세요. 60dB 이상으로 넘어가면 막 환풍기 후드 소리 막 이만큼 내는 거 아니야? 아유, 그 정도는 아닌데요. 80dB이 지하철 소음입니다. 거의 뭐 환풍기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돌려보게 되면은 계속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하겠죠. 다섯 번째, 이동하기 편리한 제품. 이동하기 편리하다는 것은 방방마다 여러 개를 구비하지 않아도 여기를 좀 깨끗하게 하고 또 요 방을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사용하는 게 활용도가 높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공기청정기는 집 한 곳에 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대로 모든 집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네, 공기 역학구조상 방문을 완벽하게 공기순환을 시킬 수가 없어요. 공간이 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환기를 확 시키고 나서 거실부터 빠르게 공기를 집진한 다음에 방으로 옮긴 다음에 또 빠르게 공기를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달리거나 아니면 밑에 슬라이드가 가능하도록 부드러운 재질로 된 제품이 좋습니다. 활용하면 한 대로도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상황에선 가장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그런 공간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환기는 무조건 하루 2회 이상. 2회 이상. 네, 공기청정기 사용을 말씀드리는데 왜 환기를 말씀드릴까요? 미세먼지가 그렇게 가득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산화탄소의 역할도 되게 큽니다.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가 일정 농도가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두통이 오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각종 건축물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탈취가 가능합니다. 건축 자재뿐만이 아니라 막 이런 가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치명적인 게 있어요. 라돈. 라돈도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라돈 역시 공기청정기로는 절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혹은 건축자재 그리고 집안에서 나오는 라돈의 가스, 폐암을 부릅니다. 그쵸, 이건 환기로밖에 제거할 수 없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일곱 번째, 비싼 공기청정기 한 대와 싼 공기청정기 여러 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 대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방마다 용량이 조금 적은 걸 여러 개 구비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근데 판매량이 비싼 게 많이 팔려요. 여러분들께서는 공기청정기가 이름이 예쁘기 때문에 그쵸? 진짜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공기청정기보다는 전열교환기가 대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전열교환기들도 있지만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독일에서는 전열교환기 스위치 온, 오프가 없습니다. 24시간 풀 가동? 네, 365일 24시간 가동돼야만 되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어이없죠? 온, 오프가 없다니. 그러게나. 그래서 전열교환기는 이산화탄소, 라돈가스,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거 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을까요? 제대로 된 제품은 비쌉니다.
현재 시중에 아파트에 설치되고 있는 제품은 덕트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결로와 소음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있는 집들도 사용하는 집이 거의 없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물곰팡이 냄새,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필터 교환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필터 교환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배관 청소도 힘들고, 누진세 묻고. 그리고 공용으로 덕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기구에서 다른 집 냄새도 막 올라오고. 네, 다른 집 냄새도 올라오고 담배 있습니다. 냄새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열 교환기의 원리를 공기청정기에 적용해서 흡기와 배기의 원리, 각각의 방마다 공기순환이 제대로 돼서 모든 먼지를 집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엄청 비싼 공기청정기가 공기의 흐름이 방방마다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세먼지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보다는 세미 헤파 필터 이상 등급의 저렴한 제품들이 방방마다 있는 게 좋습니다. 저렴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이 적은 것도 많아요. 오, 전기 절약까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7가지 이미 잘 알고 계셨나요? 이제 봄이 오면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기생일 텐데 공기청정기 잘 알고 제대로 사용해서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평부부 만세!